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 레온입니다. 네, 오늘 다시 카이엔 쿠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11월 2020년 11월에 카이엔 쿠페를 출고하였고 지금이 4월이니까 이제 카이엔 쿠페를 탄 지가 6개월 차가 됐네요. 제가 그동안 카이엔 쿠페를 타오면서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팩트 폭격? 단점에 대한 부분도 카이엔 쿠페에서 아쉬웠던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영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카이엔 쿠페 가격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1억 1,630만 원, 이게 원래 기본 가격이었는데 390만 원, 그러니까 400여만 원이 이제 상승해서 1억 2,020만 원의 기본 가격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비싸졌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자, 일단 제가 미리 옵션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출고했던 옵션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카이엔 쿠페를 1억 4천에 출고를 했는데 지금 1억 4,620만 원, 620만 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기본 가격 390만 원 인상분 이외에도 자잘하게 다른 옵션들 중에서도 조금씩 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가격이 이번에 오르면서 이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중에서 카이엔에 대한 인터페이스, 그래픽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되게 깔끔하고 이렇게 멋지게 바뀐 것 같습니다. 내부도 엄청 선명하게 나오네. 네, 어쨌건 현재 이 모습이 제가 출고한 카이엔 쿠페의 모습입니다. 일단 제 옵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도 좋을 옵션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카이엔 쿠페의 단점 그리고 장점 부분까지 여러분께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상에서는 이제 좀 변화가 생겼어요. 스페셜 컬러에서는 라바 오렌지라는 색상이 있었는데 그 주황색 색상이 빠지고 스페셜 컬러는 세 가지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제가 선택한 크레용 색상은 스페셜 컬러로 350만 원 색상인데, 이 크레용 색상의 포인트는 블랙 색상과 레드 계열 색상과 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참 예쁘고 만족스러운 컬러인 것 같아요. 자, 휠은 330만 원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21인치인데 가성비로서는 카이엔 쿠페에서 제일 뛰어난 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애들 엄청 비싸요. 400만 원대도 있고 500만 원대도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가격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제 완성도가 높은 휠인데요.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차할 때 휠 닦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20개 스포크의 휠을 일일이 다 닦아야 되는데 정말 셀프 세차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휠을 안 했더라면은 금액을 좀 많이 추가해서 710만 원에 요거 스포츠 클래식 휠 이걸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휠 닦기 진짜 편하겠다. 이 크롬 색상과 잘 어울리는 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다시 원상 복귀해서, 자, 내부 인테리어는 블랙 보르도 레드 가죽 시트로 구성을 했죠. 이쪽 가죽 인테리어 쪽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뭐 전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가죽으로 감싸지고 많이 고급스러워지죠. 그런데 이 포르쉐 가죽 재질이 생각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뒷좌석을 이제 몇 번 타지도 않았는데 이제 조금 가죽 늘어짐 현상,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이것도 명백한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트는 스포츠 시트 플러스 18방향, 그리고 익스테리어 부분에서 루프 스포일러 페인티드 인 블랙, 이 루프 부분까지 이제 블랙으로 칠해집니다. 이걸 뺀다면은 외장 색상인 크레용으로 덧칠이 되어지는데, 물론 카이엔 쿠페 차량 색상이 블랙 계열이라면 이 옵션을 전혀 넣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루프 스포일러가 블랙으로 칠해짐으로써 사이드 라인이 911 라인하고 조금 더 근접해진다고 해야 되나? 더 날렵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잘 보면은 여기서 그런 게 있어요. 약간의 눈속임? 익스테리어 라인 색상만으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날렵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유리 부분, 검은색 유리 부분부터 보면은 꽤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 있습니다. 뒷부분이. 그렇게 해서 뒷좌석 공간을 확보를 하고 디자인적인 효과도 같이 얻은 거죠. 뒷좌석 부분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성인이 앉기에도 충분히 헤드룸 쪽에서 엄청 여유가 있습니다. BMW X6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넓은 뒷좌석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 카이엔 쿠페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델 디자인 페인티드 인 블랙, 이 카이엔 쿠페 로고를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색칠하는 옵션을 넣었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드라이브 트레인 세시를 보면은 카이엔 쿠페는 이제 PDK 적용이 아니라
팁트로닉 S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변속 속도는 PDK보다는 아주 약간 느린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변속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역시 포르쉐죠 이거는. 그리고 PASM 에어 서스펜션 옵션이 이제 310만 원 옵션을 넣었죠. 이 부분도 이제 승차감 면에서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철들을 지날 때 카닌 쿠페 에어서스가 되게 받쳐주는 느낌이 어떠냐면은, 여러분 홈런볼 아시죠? 홈런볼, 과자 홈런볼. 홈런볼 먹을 때 이제 뭔가 바삭하면서 부스러지는 느낌 아시나요? 요철을 지날 때 홈런볼을 바삭하는 느낌으로 이 차량의 차고 조절도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PASM 에어 서스 옵션은 꼭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에어 서스펜션 옵션을 넣지 않더라도 이제 PASM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옵션은 기본 적용이라는 거 카인 쿠페에서는요. 그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포르쉐 스포츠 테일파이프 배기 옵션, 이걸 넣어야 이제 쿼드 배기로 바뀌죠. 저 RPM에서는 막 엄청 큰 차이는 없는데요. 4000에서 7000 RPM 사이로 올라가는 그 영역대에서 소리가 배기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배기 옵션은 꼭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라이트 비전에서는 PDLS 플러스 옵션을 넣었습니다. 이 밑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더 비싼 PDLS 플러스 틴트 블랙 옵션이 있는데, 실제로 PDLS 플러스 틴트 버전과 PDLS 플러스 일반 버전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서 굳이 블랙 틴트로 갈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991에서는 이게 조금 차이가 꽤 있습니다. 틴트 된 거랑 틴트 안 된 거랑. 그런데 카인 쿠페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컴포트 앤드 어시스턴스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카인 쿠페 가격이 오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렌 체인지 어시스트. 좌우에서 차량에 접근하면은 사이드 미러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옵션인데 이게 무료가 됐네요. 원래는 110만 원 옵션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얘도 원래는 250만 원 옵션이었는데 무료 옵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거를 선택을 해야만 무료예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옵션을 공짜 옵션인데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가격 상승한 이번 카인 쿠페 옵션에서는 이 옵션들을 필수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카인 쿠페뿐만 아니라 91 터보 S에서도 선택 무료 옵션이죠. 그러니까 선택 무료 옵션으로 만들어준 대신에 91 터보 S는 가격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카인 쿠페는 400 정도 올랐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요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넣으면은 요 그릴 부분, 이제 가운데 부분이 구멍이 뚫리면서 레이더 카메라가 저기 딱 박히는데 약간 디자인적으로는 살짝 손해를 보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그릴이 가운데 그릴이 이어진 느낌인데 생기면은 이제 그릴이 끊기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ACC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 소프트 클로즈 도어, 문이 살짝 닫혔을 때 자동으로 꽉 닫히는 그런 옵션이죠.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손가락 절단 사건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었어서 처음에 저는 이 옵션을 넣지 않은 거를 약간 후회를 했었는데 그 넣지 않는 게 좀 다행이다 라는 그런 옵션. 네, 그리고 투시트 앤드 센트럴 시트, 이 3열 시트 가운데도 시트를 만들어주는 옵션, 무료 옵션이니까 당연히 넣어주고요. 그리고 통풍 옵션 넣어줬고요. 그 인테리어 가죽 옵션에서는 포르쉐 크레스트온 헤드레스트, 앞좌석만 저는 이렇게 2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옵션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네요. 카인 쿠페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많다 보니까 옵션을 이렇게 많이 넣을 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하이글로시 블랙 피니쉬, 보스 오디오, 그리고 크로노 패키지, 그리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해서 기본 옵션들이 포르쉐 차량 중에서는 좀 빵빵하게 들어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출고했던 카인 쿠페가 2가지 옵션, 렌 체인지 어시스트 옵션이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 무료 옵션으로 만들면서 가격이 1억 4,620만 원. 실제로 이 두 옵션이 가격을 합치면 360만 원이거든요. 근데 기본 가격이 390만 원이 올랐으니까 30만 원 정도 기본 가격이 더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카인 쿠페를 운행하면서 여러분께 단점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머스탱 팩트 폭격 영상이랑 마찬가지로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단 브레이크 소음이 좀 있습니다. 브레이크 소음이 언제 발생하냐면 세차를 한 이후 혹은 이제 비를 맞았을 때, 이럴 때 이제 저속에서 브레이킹을 하면은 그 칠판 긁는 소리? 그 정도로 이제 심한, 듣기 정말 싫은 소음이 나요. 이건 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나아지는 부분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노면 소음이 꽤 올라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시 노면 소음이 꽤 올라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라이트 핸드 비전 항목 쪽으로 가보시면 이 밑에 이중 접합 유리 옵션이 있죠. 180만 옵션을 추가하면은 좀 소음적으로는 좀 어떨까요? 좀 이 옵션을 넣으신 분들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소음이 완화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불만사항은 이제 엔진 진동. 노멀 드라이브 모드에서만 국한된 이야기인데요. 노멀 모드에서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이제 꽤 가만히 있으면 진동이 생각보다 꽤 올라오는 편이더라고요. 마치 디젤차에서 그런 느낌이 오듯이. 그러다가도 이제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꿔주면은 진동이 이제 싹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포르쉐가 노멀 모드는 약간 연비에 중점을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인 쿠페에서는 최적화된 모드는 아니죠. 노멀 모드는. 그러니까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카인 쿠페의 최적화된 모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제가 가죽 얘기를 아까 했었죠. 뒷좌석에 가죽 울음 형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죽이 생각보다 조금 약한 편? 그런 느낌이에요. 스티어링 휠을 이제 풀 가죽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로 옵션을 정했는데, 이게 손톱 때문에 스치면 이제 기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스치면 가죽이 뜯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죽이 되게 플렉서블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또 매번 시동을 킬 때마다 이제 노멀 모드에서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일이 시동 킬 때마다 차량 설정 기능에서 이제 꺼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단축키로도 설정해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인디비주얼 모드, 여러 차량의 기능을 자기 입맛대로 세팅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을 끄고 배기 시스템을 자동으로 켜고, 이렇게 기능을 맞춰서 저는 노멀 모드를 인디비주얼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네요. 그 이외에 단점이 없어요. 제가 마음 먹고 이제 머스탱 팩트 폭격 영상처럼 단점을 완전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만들려 했는데, 생각보다 단점이 없더라고요.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연비가 안 좋아요. 연비가 이게 인천 송도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드라이브를 해봤는데도 연비가 이제 8km대가 나옵니다. 좀 RPM을 많이 쓰면은 8km 초반, 약간 연비 운전하면은 8km 후반, 이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그 이외에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주행 성능 면에서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가족용 SUV 50포인트, 운전의 즐거움 50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이 카인 쿠페는 진짜 최적의 선택인 것 같아요. 트렁크는 625리터로 약간 제한이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한데, 이거는 쿠페형 SUV의 이제 공통된 현상이다 보니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적당한 트렁크 용량을 갖고 있는데, 엄청 여유로운 트렁크 용량을 원하신다면 카인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BMW X5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이 옵션들이 제 차의 옵션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변화를 준다 하면은 이 크레용 색상하고 어울리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라이트 웨이트 스포츠 패키지 블랙, 이걸 넣으면은 이렇게 바뀌죠. 앞에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고, 중간 이제 블랙 플라스틱 트림을 유지한 채로 더 추가를 해줘요. 블랙 플라스틱 트림을 이런 휠 아치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블랙 계열의 트림을 추가를 해주는데, 카인 쿠페에서는 이게 더 날렵한 모습이다 보니까 어떤 최적의 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다만 포기해야 될 부분은 루프가 카본 루프로 바뀝니다. 개방감이 좋은 글라스 루프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부 시트가 이렇게 직물 플러스 가죽 시트, 블랙 패턴 무늬가 있는 그런 가죽 시트로 바뀌어요. 여긴 직물이고 나머지는 가죽이겠죠. 이것 때문에 제가 이 패키지를 안 넣었다
라고 그렇게 위안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어쨌건 이 스포츠 블랙 패키지를 적용하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옵션이다 보니까 익스테리어적에서는 완벽하긴 하지만 고민이 되는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뭐 가격도 비싸죠? 2천만 원 옵션.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아까 넣었던 옵션과 비교해 보면은 900만 원? 9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이렇게 원선 묶고있습니다. 역시 내부는 이제 건빨 조합이 이쁘죠. 이것 때문에 스포츠 블랙 패키지를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이 루프, 글라스 루프를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개방감이 운전자는 아니어도 동승하는 사람한테는 엄청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스포츠 블랙 패키지를 넣으면은 제로백이 0.1초 빨라지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카엔 쿠페 제로백이 제원상 6초니까 0.1초 빨라져서 5.9초로 바뀌는데 실측 제로백은 이제 제 카엔 쿠페도 한 5.3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면은 5.2초 이렇게 나오겠죠 아마. 드라이브 트레인 CC에서 PDCC 옵션이 있긴 하지만 344마력의 힘을 갖고 있는 카엔 쿠페에서 PDCC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카엔 터보 쿠페였다면은 PDCC 옵션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차는 이제 일상 주행과 그러니까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어떤 적정선에서 만족을 하는 그런 가족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DCC는 넣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만족감이 큰 차인 것 같아요. 최대한 단점을 많이 찾아보려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만큼 운전을 좋아하는 저 같은 아빠 입장에서 보기에는 엄청 만족스러운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가족과 재밌고 즐겁게 타기 좋은 그런 가족용 스포츠 SUV 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스카이 레온이었습니다.